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 요일별로 이 시간에 전문가들의 시각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호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지난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증시부터 좀 복귀를 해볼게요. 사실 뭐 4일간 하락했고 어제 조금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하락할 거라고 이제 했는데 맞아요. 그때 5일 동안 연속으로 지난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급전 직하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한번 먼저 보면 코스닥이 913포인트 아주 많이 지수가 잘 가다가 네. 5일 만에 9.8% 빠졌거든요. 823포인트, 거의 한 100포인트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빠진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 박스권, 네. 장기 목표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 빠질 어떤 빌미를 잡았는데 그 빌미가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연속 하한가 출현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뭐 다우데이터나 성강 이런 맞아요. 이렇게 뭐 코스피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니까 중소형주들이 그동안 좋았던 중소형주들도 투자 심리 악화로 같이 같이 동반으로 빠졌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가격 쇼크가 일어난 거예요. 코스닥에서 잘 가다가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로봇도 3월에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가 계속 올라가니까 지수가 700대에서 그냥 900포인트까지 바로 갔는데 이제 추세 전환하려면 어떤 가격 쇼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네. 가격 쇼크가 나오면 이제 중성심이 약해집니다. 중성심이 약해지면 믿음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서로 이제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가격세는 바로 좀 주식이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등을 해줬다가 그 다음에 가다가 전고점 돌파를 좀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빠지면 그때부터 추세 전환이 하락 전환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추세 전환이 한번 임박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닥뿐만 아니라 뭐 코스피도 그런데 코스피는 오늘 모닝 시즌 거의 대형주 마무리되니까 이제 코스닥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본격화되니까 이 양극재라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뭐 네. 지켜봐야 돼. 이번에는 이제 대장주는 양극재 에코프로와 비행 그다음에 그렇죠. 코스피는 버즈크 부채매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시세를 주시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제가 차트를 늘 갖고 이제 간단하니 차트를 보면서 네. 지수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뭐 지수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 상위들이 뭐 2차 전지랑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도 네. 이쪽이 지수가 약하고 조정 들어가면 2차 전지 쪽도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박스권 상단이 913포인트 갔다 급락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정권에 일단은 장기적으로 이제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잠깐 올라오면 박스권 상단 좀 매도로 진입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 지난주에 지지난주 급증을 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오늘은 좀 종가 오늘 봐야 되지만 주봉은 금요일 종가가 이제 돼야 완성이 되니까 음봉 두 개가 출현한 게 되면 일단은 조정이 주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스토캐스틱이라는 게 중간에 제 차트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전환 지표 추세 어떤 전환이 될지 아니면 추세 시작과 끝을 일단 볼 수 있거든요. 파동상을 보면 그래서 음봉 두 개 쌍봉이 출현했습니다. 보시면 스토캐스틱 중간에 차트 보면 그래서 쌍봉 출현하면 반등을 하더라도 거의 하락 마지막 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의견이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연속 지난 이제 목요일부터 연속으로 급락하고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보면 침체권에 첫 번째 들어갔거든요. 이 침체권에 첫 번째 들어가면 하락이 바닥이 아니라 아직은 반등해줬다가 또다시 침체권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파동을 과정을 거치는데요. 지금은 반등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강력하게 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요. 반등파 장분간 좀 나오지 않을까. 나오면서 그때 나올 때 기존에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 고점에서 좀 물렸다. 그러면 이번 반등 때 반드시 비중을 뭐 본전을 지킨다든지 뭐 비중을 네. 쭉 산다든지 어떤 전략을 미리 짜놓고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복귀를 좀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번 주는 좀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반등했을 때 너무 신나시기보다는 이제 매도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코스닥의 차트를 월봉과 일봉, 주봉 차트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은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코스피도 뭐 정시에 보면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네. 모멘텀이 없다. 코스피 월봉 기준으로 보면 21동 평균선이 이제 22동 평균선 장기적으로 월봉 차트는 중심인데 그 2,580
2,587포인트가 중심인데 거의 근접한 2,580포인트 찍고 4%가 급락했습니다. 네. 4%가 급락했던 단기적으로 하락이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한 2,520원 잘 지키지 않을까 그랬는데 갑자기 중소형주까지 거기서 맞아요. 급정직하면서 2,460대까지 왔다가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코스피는 경기도 지금 안 좋다 그러죠. 그럼 실적도 지금 안 나오는 기간이고 실적 기대도 적고 그리고 수급도 지금 외국인들은 그냥 단기 매물세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네. 특별히 사지 않거든요. 네. 삼성전자만 특별히 사고 나머지는 꾸준히 사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 실적 수급 이 산무 이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5월달 장은 우리가 계절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투자자의 심리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올해 장세는 1월 달부터 1월 중부터 확 올랐다가 한 달 좀 안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한 달 반, 그 다음 또 올랐다가 지금 또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정에 들어간 과정이기 때문에 5월 달에 2,582포인트 최근에 고점을 저항선으로 작용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주봉 기준으로보다 12등 평균선이 2,463포인트인데 이거는 지지할 걸로 보이는데 지지가 된다면 강력히 지지하면 외국인이 이렇게 좀 어제처럼 사주면 지지가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월봉 차트는 이제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화살표를 22평선을 돌파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돌파를 해서 상단 박스권 상단인 지난주 한 10% 상승률이 있다 그랬거든요. 네. 2,800 정도까지. 이것은 6월 하순부터 랠리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기준선 보면 그래서 월봉 차트의 스토캐스틱 보면 퍼센트K가 70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조정 줄 때는 오히려 이런 것은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62등 평선을 지금 지지선이 2,460이에요. 그래서 2,460은 일반적으로 62평선 돌파하면 주봉 기준으로 다시 눌림목을 주고 60이면 지지되고 추세가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잘 지지되고 우상향을 해서 위에 2,580을 돌파한다면 강세장이 다시 올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름에 정도 되지 않을까. 현재 시점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2동 평선 지지하는 거 잘 보시고 또한 이제 우리가 가다가 저 눌림목 줄 때 스토캐스틱 전환 지표가 가열권이 있으면 빠지더라도 얼마 안 빠지거든요. 그래 강한 모습이 이렇게 보고 일봉 차트도 보면 워낙 5일 동안 4일 동안 급락하고 어제 반등했기 때문에 하나의 시세, 즉 1월 달부터 2월 달 갔던 그 하나의 파동 시세는 끝나고 한 조정 한 달 반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3월 말부터 4월 중까지 상승은 그렇죠. 이제 끝났다. 네. 그럼 이번에 5월에는 반등만 있고 크게 새로운 시세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러면서 일단 두 개의 파동이 상승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반등 파동에서 우리가 전략을 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좀 모멘텀이 없는 그런 코스피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전반적인 시장은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 보시면서 전문가님이 좀 느꼈던 인사이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자동차 부품주는 3월도 좀 잘 갔고 네. 자동차 OEM 업체들이 실적이 잘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럴 때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시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동차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네. 이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 패러다임은 자동차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은 내연기관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50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마차에서 자동차로 오면서 50년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이제 1년에 한 9천만 대신 차가 팔리니까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연기관차의 패러다임이 자꾸 점차 부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기후 온난화 때문에 결국은 탄소 제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한 부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 쇠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네. 패러다임이 쇠퇴하게 되면 그다음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대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가 되는 게 지금 전기 자동차입니다. 네. 그 전기 자동차로 새로운 패러다임 바뀌면 그다음에 이게 왜 이 근본적인 것은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혁명이거든요. 지금 배터리 혁명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미국 자동차 한 830km 가는 게 우리 소개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혁명은 지속될 걸로 보이고 앞으로 전고체까지 혁명이 지속돼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투자자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 네. 패러다임이 처음에 바뀌기 전에 이미 바뀔 걸 안다면
그런 시대가 올 거라 안다면 그때 주식을 어떻게 포트를 조정해 놓으면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저는 연기금이라든지 국부펀드라든지 장기 투자자들은 이 패러다임을 보고 구조적으로 바뀌는 걸 보고 투자를 좀 해줘야 되고 앞으로는 특히 더 그렇다. 요즘 이제 시장을 보면 이제 한쪽으로 돈이 몰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2030년대 뭐 이렇게 되면 성장하는 산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돈 한쪽으로 또 몰리거든요. 그 몰릴 때는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주가가. 지금 뭐 양극재가 약 실적이 받쳐져 올라가니까 과거에 나중에도 실적이 좋은 것은 결국은 끝없이 가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패러다임 어떻게 바뀌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요. 네. 현대차 연봉을 보면 2014년도부터 빠지기 시작해 6년간 빠졌습니다. 6년간 빠져가지고 2020년도에 6만 5천을 찍었거든요. 제가 2017년도 토마토 TV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차 15만 정도 됐어요. 현대차는 2020년까지 6만 원대 갈 거고, 네. 그 다음에 삼성 SDI는 67만 찍을 거다. 이렇게 숱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7년 전부터 패러다임 바뀐다고 이렇게 자동차는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동학개미가 막 들어오면서 2020년부터 자동차 좋으니까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28만 원대까지 갔는데요. 그다음에 작년에 급락하고 실적 안 나와서 올해 지금 실적이 잘 나오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그나마 실적을 해서 사상 고점을 갱신하기 때문에 네. 요번 올해 정도에 아마 28만 원 정도 현대차를 또 돌파하지 않을까. 일단 저는 이제 돌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테슬라는 빠지고 이런 현대자동차 이런 거 괜찮거든요. 그럼 네. 테슬라고 이제 현대기아차도 같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OEM 업체들이 자동차 업체들이 기존에 잘 가고 있는 이제 테슬라 따라잡으려고 아직은 못 따라잡지만 25년도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주가가 미리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연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12년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끝없이 네. 빠지고요. 2002년 잠깐 올라갔다 장대 윗꼬리 달고 있다가 지금도 지지부진하거든요. 맞아요. 현대모비스가 20만에서 40만 원 이렇게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현대차는 덜한데 현대모비스는 부품을 AS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럼 부품을 조달해 주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랑 부품이 한 40% 줄거든요. 그럼 이 기업은 AS할 게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네. 이제 자율주행차라 이런 건 좋은데 그건 아직 멀었으니까 결국은 실적이 안 받쳐주고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죠. 그럼 이런 주식은 단기 매매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보시면 현대위아. 우리가 엔진을 주로 만드는 현대위아 같으면 우리 현대위아가 2020년도 동학개 막 사니까 이제 많이 갈 것 같지만 저 위에서 이제 10만 원대, 20만 원대 빠져가지고 만 원대까지 빠졌거든요. 내려왔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한 90% 빠진 거예요. 정말 많이 빠졌다 해서 사람들이 20년대 많이 사요. 그러면 잠깐 올라갔다 지금까지 못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엔진이 배터리로 교체되잖아요. 그죠? 그럼 가면 갈수록 엔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없어질 거라 생각하면 당연히 주식은 미리 움직입니다. 그쵸. 그래서 한 번도 오늘은 거의 잘 안 올라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 SL 중소형주인 SL 보면 뭐 GM도 들어오고 글로벌 회사 다 들어가니까 실적이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자동차 생산이 반도체 수급 잘 되고 있으니까 정상화되니까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제대로 실적만큼 가지 않거든요. 이거는 PER 5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시장이 한 10배인데 영업이익 기준 한 10배인데 지금 5배면 절평가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놓으면 갈 건 같은 잘 안 가는 거죠. 이게 그래도 아직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좋으니까 좀 올라가겠지만 다른 것보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기존 패러다임에서 이제 배터리 패러다임 바뀌니까 전기차로 바뀌니까 거의 된 우리나라 배터리 세련 LG화학은 이제 거기서 LG엔소로 나왔으니까 2022년 그러면 그 전부터 배터리가 있었던 우리나라 배터리 1등에서는 SDI거든요. 네. 핸드폰 배터리, 그다음 마이크로셀 배터리 이런 것부터 해서 전기차는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배터리 자동차 패러다임 바뀐다면 SDI를 사놨으면 SDI가 76,000원이었거든요. 2015년도. 이때부터 바뀌었으니까 그냥 10배 갔다가 지금 조정받거든요. 네. 10배 갔다 조정받고 거의 한 30-40% 기본 조정받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세는 30배를 갑니다. 이제 자인의 이치상 30배 가면 이 주식의 30배는 76,000원 30배는 250만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것은 앞으로 25년도, 27년도까지 보면서 250만 갈 걸 보고 투자를 해야만 장기 투자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 패러다임 바뀔 때 그걸 보고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몇 가지 종목들을 통해서 흐름들을 읽어봤습니다. 확실히 좀 월봉이나 연봉 차트로 보니까 이 최근에 산업들의 흐름들이 읽히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그대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장기간 살아남고 내가 거액자산을 많이 큰 돈을 벌고 꿈꾼다면 결국은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고 그렇게 네. 투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시대는 어떨까 이런 고민을 저도 많이 하는데 전기차 이후에 2030년대 되면 어떤 시대가 올 때 보니까 우리 기본 노동력의 기본 자원은 인간이거든요. 노동은 기본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의 노동의 기본은 뭘까? 그럼 미래에는 인조인간이다. 네. 그래서 인조인간이 노동을 대체하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조인간 시대에 최대 수익을 찾아서 이제부터 장기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런 주식은 지금부터는 기본 10배, 잘 되면 100배씩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주식을 처음에 7년 전에 배터리 주식을 투자하듯이 지금 이제 인조인간 시대 이런 걸 30년 미리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또 인조인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가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네요. 이번 주랑 다음 주 투자 전략 그리고 주목하시는 종목까지 네. 알려주세요. 코스닥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화 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을 좀 보면서 시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대형주 실적 발표 피크 아웃이기 때문에 피크 아웃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적 악재는 해소됐습니다. 그러면 실적 악재 해소됐으니까 좋던지 나쁜지 그다음에 실적이 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기업들은 지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흐를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이 이제 실적의 발표 본격되면 그동안 많이 올렸던 중소형주 실적을 못 받아주면 급락하게 되거든요. 어제 실적이 안 좋았던 예를 들어서 좀 현대에너지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그냥 급락을 하거든요. 그만큼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오고 앞으로도 조금 기대가 안 된다면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빠지면 같이 매도해줘야 되고 네. 특히 중소형주 실적이 물리기 때문에 중소형주 실적이 이번에 안 좋고 다음 하반기도 안 좋다면 비중을 반드시 축소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미국장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것은 네. 어제 우리 메타 플랫폼에 이제 관련된 주식은 미리 좀 반영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GDP가 예상보다 2.0인데 1.1로 나왔거든요. 그 얘기인데 그건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럴까 하면 항상 이게 반복되는데 경기가 나쁠 때 바닥이라 그럴 때 주식을 사놓으면 빨리는 안 가지만 거의 또 많이 가거든요. 경기 민감주 지금 사놓으면 거의 내년까지 거의 100%는 오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투자자 움직이는 것 같고 특히 기술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은 지금 또 새로운 시대를 AI 시대도 맞이하니까 MS부터 이런 것은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것은 계속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알려주세요. 네, 유망주는 기아입니다. 네, 제가 기아요. 자동차 패러다임 바뀐다고 그랬는데 이게 기아를 하는 것은 사상 고점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이제 매출이 그저께 발표 잘 나왔고요. 이제 계절성 2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기아 실적 추이를 봐도 2분기도 영업이익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한 12%대니까 아주 좋고요. 그다음 기아의 월봉 차트를 봐도 이제 사상 고점 10만 2천 원 돌파는 V자 개미할식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해서 추세적으로 한 11만 대까지 갈 걸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11만 5천 원, 손절가 8만 3천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이 늘 좋은 인사이트 주시잖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네, 주식시장 반복됩니다. 역사도 반복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다. 아닙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네. 늘 반복되기에 고유에 맞춰서 투자를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마음을 관통하는 한마디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병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4월의 또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실적 발표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체크해 두시고요. 5월의 새로운 전략들 저희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